2025년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에, 조용히 차를 마시든지 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든지 간에 2025년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정도는 결산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처음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사부작 꼼지락 하면서 오다 보니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 끝자락에서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또 꼼지락 거리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알리면서 또 여러 대표님들과 함께 회사가 추진하는 그 목표에 힘을 보태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2025년 이제 한 일주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러 대표님들도 마지막 한번 잠시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날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그래서 모레까지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올 거라고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영하 1도고요. 내일은 영하 12도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때 가장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는 게 차량 관리라든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빨리 소모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활동하시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 눈구름이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는 분들은 각별한 그런 관심과 예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서로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이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전체적인 앱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표님들과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눈에 좀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한번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두 파트입니다. 박이정이라고 하는 내용과 파트 2에서는 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마인드를 갖는 그런 시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이정입니다.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문 잘하신 분들은 벌써 어떤 뜻이구나 라는 그런 거를 꿰뚫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넓을 박자에 말, 이을, 이자에 정할 정자를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뜻인지 대표님 다 이해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이쟁이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깊게도 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나무도 보고 숲도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로서 저희들도 앱을 이렇게 다룸에 있어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도 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파트별로 그런 내용도 또 알아가시는 게 앱을 정말 잘 활용하는 대표님들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이정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회원 분들께서 추구해야 될 것이 이런 박이정이라는 이런 단어와 같이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파트 2에서는 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패스 앱 구성은 모든 대표님이 들어가 보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맨 위에부터 계정부터 해서 레이싱까지 총 몇 개입니까? 9개 큰 대별에 보면 9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서 아마 내 손 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여러 대표님들께서 다루면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서로 대표님들과 함께 또 품앗이도 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적인 거는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내용을 전부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한번 이런 형식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계정이 있고요. 1대1 문의가 있고 공지사항이 있고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계정에는 총 5개 세 분류로 해서 마이 페이지부터 입출금, 보안, 계정, 그 다음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1대1 문의에 들어가 보시면 글쓰기가 되어 있고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이 인벤토리로 가보면 이건 최근에 이게 이제 추가되어 있는 건데 아이템 인벤토리, 말 인벤토리, 아바타 인벤토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번째는 말에 대해서, 6번째는 스테이킹, 7번째 거래소, 8번째 상점, 9번째 레이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총 4개로 세 분류가 돼서 마구간과 감정평가, 마켓플레이스, NFT 지갑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스테이킹은 들어가 보시면 스테이킹부터 분배까지, 거래소는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상점에 가보면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 어, 품목이 있으면서 결제 내역이라든지 아이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싱은 크게 레이싱 참여에 대해서 있는데 채널방과 아레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앱을 한 장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다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존중을 제가 해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쭉 봐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고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는가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어, 여러 번 시도 끝에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들께. 그래서 먼저 계정부터 레이싱까지 각각의 또 파트별로 들어가면서 또 셋에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어, 앱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고 다룰 줄 알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말을 가지고 기술을 탑승시켜서 레이싱에 참여해서 내가 등수 안에 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에서 큰 음, 회사가 요망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한번 계정부터 보겠습니다. 계정을 보면 마이 페이지에는 이렇게 5개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메타캐시, 옛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고 메타엑스도, 이벤트, 메가 추리, 경마 기록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안센터에 대해서 총 4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이라든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 파트가 있고요. 만약에 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용자의 신분을 전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이 계정에서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메가출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시면 나와 함께하는 음, 내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대표님들 밑으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의 레그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추구하는 에이전시 직급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 메가3를 계속해서 잘 이렇게 보시면서 그에 맞게 구성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말이 경마에 나가서 몇 등을 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경마 기록이라고 하는 그것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셔서 보시면 경마 기록에서 입상했던 모든 말들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출금 파트는요, 내가 입금을 한다든지 출금을 할 때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S토큰을 2,000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서 그에 따른 배당을 지급해 주는 것도 이 입금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면 날짜별로 언제 입금이 됐는지 또 어느 정도를 입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지금 여러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방송을 보게 되면 회사에서 1USDT를 지급해 주는데 이런 것도 입금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려고 하면 이 입출금에 가셔서 입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시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안센터입니다. 절차대로 이메일 인증이라든지 SMS 인증, KYC 인증 이런 것들은 다 크게 무리가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OTP 등록도 OTP 앱이 없으면 OTP 앱을 설치한 후에 코드 넘버 6개를 이렇게 부여받아서 등록하면 OTP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OTP를 가지고 인증을 안 하는 그런 체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OTP 등록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가 됐고, 지웠다, 제거했다, 다시 설치했다를 반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보시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개인 계정 관리에 대해서는 메인 계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설정에는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비밀번호가 아, 좀 알기 쉬운 그런 비밀번호로 일반적으로 설정해서 하는데 그 비밀번호가 아, 나는 그 비밀번호를 제거하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설정이라고 하는 파트에 가셔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나의 은행 계좌라든지 US 지갑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차후에 그 각종 자산과 관련해서 이동사항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이 계정이라고 하는 파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대1 문의입니다. 문의에서 나오듯이 궁금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1대1 문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참 잘 만들어 놓은 창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글쓰기가 있는데 거기에 총 5개 파트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가 있고 제목을 써서 설명을 첨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글쓰기가 완료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회원 가입이라든지 로그인, 뭐 KYC, 입출금, 뭐 아이템에 대해서, 뭐 자동 승급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또 뭐 수압이라든지 거래소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없다. 뭐 기타에 포함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21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대1 문의를 해보면 작성자의 의도하고 답변자의 답변이 100%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A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답변하는 분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 이 불만이 있다라고 말하시는 대표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문의를 통해서 또 이 답변하시는 회사 관계자가 잘 이해를 못했으면 한 번 더, 두 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계통으로 물어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대1 문의
상당히 유용하고 회원들의 궁금증과 회원들의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차이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회사는 거기에 맞게 답변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그런 앱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판이 있고 총 세 가지 공지사항이라든지 업데이트, 어드민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회사에서 주요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용을 전달하는 창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게시판 사항들이 현재 아마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는 최신 내용과 최신 내용에 에, 약간 못 미치게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이 공지사항도 때때로 확인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메타페스트 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 공지사항의 이 게시판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빠짐없이 아마 체크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인벤토리입니다. 인벤토리. 인벤토리를 보면 이 게임이나 재산관리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의 저장 및 관리 공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하시고 해보면 보다 더 쉽게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오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벤토리에 들어가 보면 아이템 인벤토리가 있고 말 인벤토리가 있고 아바타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이템 인벤토리는 어, 우리가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인벤토리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아이템 인벤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인벤토리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고 중간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에픽을 선택해서 에픽이 나올 거고 레전드리를 선택해서 레전드리가 그리고 커먼이 했으면 커먼 그리고 레어가 했으면 레어가 이렇게 해서 바뀌어서 그 말에 대한 인벤토리가 쭉 나오면서 어,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동시에 좌우로 이렇게 배치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바타 인벤토리입니다. 아바타 인벤토리와 관련해서 사람이 중앙에 있고요. 좌우측에는 뭐 모자라든지 러닝, 팬츠 뭐 이런 것들 목걸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헤어스타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장착한 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강사님들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 파트도 여러 대표님들이 쉽게 적응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말입니다. 마국간과 관련해서 보면은 7개로 형성돼서 네 말인데 네 대기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와 말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마켓플레이스 나와 있는 모든 말은 좀 보자고 하면 모든 말을 내 말만 보고 싶으면 내 말만 렌탈샵에 들어가고 싶으면 렌탈샵에 이런 것들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거래 기록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FT 지갑에 대해서 총 말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해서는 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어,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번과 같이 이 마국간에 대해서는 마국간은 결론은 내 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되고 있는 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대여 뭐 이런 것들 대여대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국간에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내가 일정 부분의 돈을 지급하고 통상 10%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100불짜리면 10 USDT를 지불하고 말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예, 그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내 말이 예, 여러 경제 축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든지 또 초반 스피드라든지 중반 라스트 스피드가 상당히 높은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100불의 가치가 있지만 그 어,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는 내 말을 팔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내놓는 말을 내가 살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켓플레이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말에 대한 전체적인 에, 분류에 있어서 세 분류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상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점은 아이템, 전번 거를 사기 위해서 상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한 91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기술 탑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점은 회사에서 전폭적으로 할인 구매, 즉 이벤트를 해서 할인 구매도 가능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정상 구매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선물로 사서 주는 그런 선물 구매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하시면 가장 쉽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점에 대해서는 아까 인벤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템 인벤토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바타 인벤토리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품목들 이런 것들을 전부 구매할 수 있는 그게 이 상점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에, 들어가셔서 구매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1개의 그 내용입니다. 크게 기수에 대해서 남자 여자 있잖아요. 말 종류별로. 그래서 기수는 말 종류별로. 기수 탑승권도 말 종류별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이게 거기에 맞는 기수가 기수 탑승권을 가지고 탑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쭉 보시면서 어, 추가적으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전부터 있었던 말의 이름을 짓는 등록권이라든지 또 말을 선물도 할 수 있고 또 이동시킬 수 있는 경주마 이동권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말이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는 83번부터 85번까지 있는 능력치 변경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력치 변경권도 적시적절할 때 에, 필요하면 구매하셔서 사용해야지만이 말의 능력치가 향상되어서 경주에 나가서 어, 원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89번부터 91번까지 있는 요술램프라는 이것도 요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사면 그 이상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요술과 같이 더 좋은 그런 것을 부여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램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도 필요한 파트별로 사용하셔서 처음에 말을 이렇게 사고 등록하고 할 때 활용을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네이싱입니다. 네이싱을 보면 채널방과 아레나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싱의 재미에 들어가 보면 말 기술, 어, 말의 기수가 타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채널방에 들어가서서 레이싱에 참여할 거냐, 아레나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주의 꽃은 레이싱에서 펼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과천 경마장에 가보면 한 번씩 경주할 때마다 약 한 경기마다 제가 가봤을 때 한 24억 원에서 한 32억 원 사이 이렇게 베팅이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기수들도 정말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말 타는 자세부터 또 말을 다루는 자세, 그다음에 인코스로 갈 건지 아웃코스로 달려서 나갈 건지 이게 치열하고 또 배팅을 걸었던 그 관중들의 그 함성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그런 어,
방법들이 총망라되어서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구현이 돼서 최종 1, 2, 3등이 결정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정말 박진감 넘치고 또 활력도 있고 짜릿한 승부욕 플러스 성취감이 거기에서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지르는 그 함성과 고함이 아니라 다 전략과 전술이 포함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싱에서 경주마 시합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실시간에 나오는 그런 파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입 기능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들이 저하고 정말 또 여러 강사님들하고 함께 사부작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장으로 보는 그런 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 전체도 보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세한 사항도 보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앱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좀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건가? 또 참고만 해야 될 파트는 무엇인가? 이해만 하고 가야 될 파트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화면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대표님들 전체적인 화면이 좀 많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걸 좀 골라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파트와 상점, 인벤토리, 레이싱 이 큰 파트 이 네 개가 가장 앱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파트는 필요시마다 들어가 보셔서 참고도 하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는 이 말 상점 인벤토리 레이싱 이 파트를 핵심을 해야지만이 내가 레이싱 결론적으로 그 빨간색 레이싱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가서 경주를 멋있게 펼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말을 사셨던 어디서 선물을 받으셨던 아니면 길렀던 이 말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말이 있으면 거기에서 반드시 상점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들어가셔서 내게 필요한 그러니까 기수라든지 이런 기수 탑승이라든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이템은 다 상점에 있지 않습니까? 또 보시면 경주에 나가려면 또 말의 닉네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닉네임 등록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템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점이라고 하는 그 파트 총 91개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상품을 구매하셔가지고 3번
인벤토리라고 하는 그 파트로 이동해서 아이템 인벤토리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그럼 말에 대한 인벤토리, 그러니까 뭐 안장이라든지 말이 가면은 뭐 말 채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필요한 그런 어, 인벤토리를 상점에서 구매해서 그거 갖다 아마 놓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바타 인벤토리가 있습니다. 아바타.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아바타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은 다 이게 없기 때문에 에, 어느 정도 의상을 또 입어야 되고 기수로서 갖춰야 될 그런 의상들이 또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 인벤토리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서 다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기수가 탑승이 돼서 네, 레이싱에 참여를 하게 되면 채널방을 갈 건지 아레나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대표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채널방에 참여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아레나에 참여하는 횟수도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말 관리부터 아이템을 구매하고 준비해서 레이싱에 나가는 그런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내용도 보시지만 특히 네 개의 이 파트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3번 인벤토리가 되겠습니다. 인벤토리 3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아이템 인벤토리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말 인벤토리, 말에 대한 그런 장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컨셉을 세우셔서 딱 해 놓으시면 뭐 레전드리가 됐든 커먼이 됐든 내가 됐든 어, 이런 것들이 어떤 컨셉이 전부 어, 준비가 될 것 같고 아바타에 대해서도 그 인벤토리를 어떻게 해서 나갈 것인지를 한다면 어, 역시 큰 문제 없이 이게 진행되면서 레이싱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아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 지금까지는 위에 개정부터 레이싱까지 쭉 펼쳐져 있던 그런 어, 내용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요약해서 어, 올해의 마지막 그 강의에 대표님들께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이상을 아시는 대표님도 계실 거고 이제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조금 더 채우시고 어, 잘하고 또 잘하는 파트는 아는 또 대표님들은 그 나눔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하시면 어차피 대표님들은 이 앱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어, 해내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을 이 안에서 결정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 이해하지 못하시고 또 완벽하게 하지 못하신다면 계속해서 PC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면서
이해하시고 나가신다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잠시 빌려 쓰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이 몸도 잠시 빌려 쓰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부귀, 권세, 영화도 언젠가는 쓰다가 다시 다 되돌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꿈은 갖고 미래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은 너무 큰 집착에서 벗어나서 베푸는 삶을 어, 살았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삶이자 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덧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올해 여러 대표님들 정말 행복하셨으면 내년에는 더더욱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수고하셨고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대표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 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